쟁점만 정확히 찾으면 합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까 할 때 사안의 해결도 좀 훈련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터득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하거든요. 네. 판례는 저는 요지를 네. 이렇게 정리해서 네네.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문자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는 네.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 간의 호환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주관식 문제 나왔던 문제가 또 객관식으로 나오고 네네. 아. 객관식이 이제 변호사 시험엔 또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가 주관식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너무 뿌듯합니다. 아닙니다. 분석을 제대로 제가 분석을 잘하신 제대로 것 한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험의 역사가 길지 않은데 네. 거기다 학생들을 뭐 그런 걸 사실 하진 않으시겠습니다. 골탕 먹이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뭔가 검증이 됐고 나왔던 부분에서 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변호사 시험은 그렇습니다. 아, 특히 근데 이제 변호사 5급 시험 같은 데는 네. 이제 간혹 또 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나왔을 때 그 대처법도 사실은 아는 게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네. 이제 그럴 때에는 네. 이 문제가 전체 행정법 체계에서 이제 어느 위치인가 아, 일단 네네. 그거를 네. 파악을 하고요. 정확한 쟁점이 파악이 안 되고 네. 또 그런 그 관련 법리가 생각이 안 나면은 네. 또 판례가 생각이 안 나면은 기초 이론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네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 법령을 찾는 겁니다. 관련 법령. 네. 그래서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 한 그래도 합격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점수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 같은 게 수험 기간도 길고 네. 공부할 게 많다 보니 모범 답안을 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이런 전략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네요. 그렇죠. 나왔을 때. 네. 그러면 교수님 이게 채점하실 때 저희가 어떻게 채점하는지 모르다 보니까요. 그냥 목차고 키워드가 중요해라는 소문이 지금 수험가 몇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인가요? 이제 주관식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쟁점을 정확히 찾아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쟁점 찾는 훈련을 해야 네. 됩니다. 또 그런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쟁점만 정확히 찾으면 합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내가 여기 대해서 환상적으로 잘 쓰고 뭔가 이렇게 풍부하게 멋있게 쓰는 것보다 예, 뭐가 문제인지를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 뭐 쟁점의 정리, 네네. 그래서 쟁점이 뭐다 이걸 네네. 간단히 쓰고 네네. 그리고 저는 쟁점별로 네. 학설 네. 간단히 쓰고 네. 그다음에 판례를 정확히 쓰고 네. 그다음에 사안에 이제 적용해서 네. 그 사안의 해결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쟁점 네. 그래서 쟁점을 목차로 잡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학설 판례 네. 사안의 적용 해결해서 네. 나중에 쭉 이제 쟁점을 다 검토해서 사안 적용하고 사안 적용. 결론을 마지막에 이제 종합해서 쓰면은 그러면 됩니다. 아, 이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이제 뭐 저희가 모의고사도 네.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고시 치거나 현재도 치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네.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아, 이번에 너무 잘 쓰고 왔더니 이 학생은 불합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 없이 아, 뭐 그냥 제가 다 풍부하게는 못 썼어야 했는데 일단은 쟁점을 예를 들어 네. 3개를 쓴 학생과 맞습니다. 1개 반 정도 완벽하게 쓴 학생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합격하고 점수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쟁점별로 좀 배점이 있기 때문에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고르게 쓰는 게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요. 판례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어야 된다는 소문들도 좀 있는데 이거는 좀 완전히 맞진 않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판례는 저는 요지를 네. 이렇게 정리해서 네네. 본인이 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그대로, 그렇게 네.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아, 그걸 오히려-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했다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와, 네.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썼다는 인상을 더 주는 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요지를 잘 정리해서 쓰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관식 문제에서는 얼마나 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느냐 그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뭐 결론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네. 이제 체계적인 논리적인 서술이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채점을 중요하네요.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기억력 테스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논리력을 내가 테스트를 하는 건데 네. 뭔가 오히려 그래서, 그 판례를 전혀 안 쓴 것보다 네. 하여튼 그런 판례를
언급했다는 점이 오히려 저는 또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받을 수 있는 생각합니다. 포인트고요. 참 이게 저는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암기력 테스트면 이게 법학을 공부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어떻게 설득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설이 맞았네요. 그러면 이거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 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어차피 이게 뭔가 좀 보완하거나 이거를 좀 토대로 내니까 판례만 외우면 된다. 이러면서 학설을 좀 이렇게 아예 안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떤가요? 그 이제 문제를 주관식의 경우에 보면 이제 큰 문제 같으면은 이 쟁점이 좀 여러 개거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써야 되는데 지면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학설은 간결하게 저는 쓰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 제시형이 있거든요. 쟁점 제시형. 그래서 논하라. 이렇게 할 때는 판례를 좀 자세하게. 특히 이제 논거 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큰 문제로 쟁점이 여러 개고 이게 포괄적 문제냐. 그럴 때는 이제 학설은 간결하게요. 근데 이제 쟁점 제시형이다. 그럴 때는 이제 학설을 자세히 좀 쓰고 그리고 이제 논거도 쓰고 경우 따라서 뭐 비판도 하고. 근데 비판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잘못 비판하면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주관식은 오히려 기본서나 하여튼 교과서 중심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들이 빠짐없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다만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도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걸 다 준비를 해놓되 어떤 이번 시험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뭐 한 몇 문제라든지 10문제 아니면 5문제 해서 아무 그런 것들은 준비해서 나오면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과정 자체가 단련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주관식 문제에서는 이제 쟁점 도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쟁점을 찾는. 그래서 쟁점이 2-3개다 그런 걸 전부 이제 찾아 쓰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쟁점 찾는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쟁점을 잘 찾아요. 그래서 쟁점 찾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지하는 거.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틈날 때 그냥 이렇게 문제 보면서 쟁점만 찾아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썼나. 그러니까 문제 사례집을 볼 때 한 번은 이제 직접 봐야 되지만 또 써보기도 하지만은 사례집은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단권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이 교과서로 하되 사례집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지만은 그 뭐 출제 경향이나 답안 작성 방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로 쓰고 평소에 이제 사례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 날 때.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쟁점만 찾는 거예요. 쟁점만 찾고요. 그리고 쟁점만 맞춰보는 거죠. 과연 맞는지. 그다음에 쟁점별로 이제 목차 구성 어떻게 하냐. 되게 이제 저는 뭐 쟁점 찾으면 쟁점별로 목차를 잡아서 쭉 아까 학설 판례 사안 적용 이렇게 해결. 그다음에 종합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쟁점 찾는 훈련만 돼 있으면은 그거는 또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쟁점을 하여튼 정확한 쟁점을 찾는 훈련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 훈련을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자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약한 부분이 사안의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부분 너무 어렵다. 포섭이라고도 저희가 하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데 보면 어떤 수험생은 막 사안의 적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면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법리를 잘 쓰는 게 필요해요. 판례 쓰고 이제 사안의 적용에서 해결, 사안의 해결 부분도 훈련만 돼 있으면요. 금방 이거는 어느 문제든지 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부분이 많이 약해요. 보면 이제 답안 책정.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거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까 할 때 사안의 해결도 좀 훈련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터득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하고 법리를 잘 연결하고 또 참조 조문,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법전에 나오는 거는 찾아서 하는 거고 참조 조문이 주어진 것은 뭔가 이게 그 사안 해결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많이 활용될 때도 있고 잠깐 간단히 활용될 때도 있지만 하여튼 그걸 잘 적용하는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사안의 해결을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하든 하는 훈련. 예. 예. 거의 문구들을 활용만 잘 해도 좀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문제 그렇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잘 읽고 예. 참조 좀 보고 법전 이렇게 예. 해서 어떤 사안의 해결을 쓴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걸 할 때 그 안 되면은 예를 들어 모범 답안의 그 네. 사안의 해결 부분 있잖아요. 그걸 네. 써보는 거예요. 몇 번 직접 써보다 보면은 그 체득이 느낌이 돼요. 되는. 그래서 사안의 해결 부분이 저는 점수를 올리는데 많이 작용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 그 부분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예, 예. 나중에 그거 꼭 추가- 해주시죠. 추가- 그러면 여기 그 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수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일본 사법 시험은 예. 지금 2027년인가부터 CBT라고 해서 컴퓨터 시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주관식 시험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필기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식도 네. 글씨로 지금 50년 넘게 60년 동안 해왔고 네, 네. 뭔가 글씨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하게 되고 네. 그래도 글씨체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깔끔하게 쓰면은 뭐 좋은 인상은 주겠죠. 줄글은 안 되겠죠, 교수님. 줄글로 쓴다면.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좀 개조식으로 쓴다든지 네, 그럼 개조식. 아마 좋은 점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술식으로 주관식은 이제 서술식으로 써야 됩니다. 간혹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개조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 뭐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낫지만 그래도. 그렇지만은 개조식보다는 이제 서술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로스쿨에 처음 들어오면 법학을 이제 전공 안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개조식으로 소논문 답안을 쓰는 학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